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새벽 1시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마지막 수업이 오늘 11시 반 타임 수업이었기 때문에 수업 종료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수건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백가죽인데요. 여자분들 특히 이제 임신 출산하시고서 남아있는 백가죽이 달라붙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마흔자루 많이 맞으시는데 마흔자루에서 이제 살이 빠지는 속도를 피부는 따라가지 못하는 피부 지체 현상이죠. 그래서 피부가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가죽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너무 백가죽이 좀 안쓰럽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백가죽을 붙여본 결과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할 수 있다. 결론은 백가죽을 배에 홀쭉하게 붙일 수 있다. 일단은 제가 작년부터 대회에, 이제 아마추어 대회에 비키니 선수로 내보냈던 회원님들이 2자녀, 3자녀 이런 어머님들이세요. 어머님들이시고 사실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40 중반에 가까우신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시면 피부가 정말 잘 못 따라가요. 보디빌딩 대회에도 나왔던 이제 제 나이 또래 언니, 저 둘 다 이제 백가죽이 약간 스킨이 납작하게 달라붙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나이를 체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회원님들 다 납작하게 다 근육에 딱 붙여가지고 대회 내보냈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제 비결이 뭐냐면, 사실은 유산소를 좀 강도 있게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뭐 어떤 유튜버분, 유명 유튜버분 얘기로는 고강도 유산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임신과 출산을 다 경험해본 40살인 트레이너인 제가 말씀드리는 경험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지식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경험상 제 몸을 만들어 봤던 경험, 출산 후에 백가죽을 붙여봤고 제가 대회를 나가면서 늘 백가죽을 붙여봤던 경험과 제 회원님들을 이제 제가 케어해드렸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론상과 맞지 않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했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적용시켰을 때 제 회원님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고 수상까지 하셨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래서 2자녀 3자녀 분이신 제 회원님들 2분 다 수상을 했습니다. 상을 다 타셨고, 뭐 한 가지 종목만 타신 건 아니고 2-3가지 타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항상 방문해 주실 때는 백가죽이 이렇게 근육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지고 백가죽이 이렇게 처져 있어요. 백가죽이 이렇게 땅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비키니나 레깅스를 입었을 때 위쪽에 이제 가죽이 이렇게 남아도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남아도는 현상이 생겼을 때 저를 찾아오시고서 이게 붙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붙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의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이 핏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2번째는 수분 조절인데, 수분 조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정말 운동으로 해서 조절했을 때 마지막에 요만큼이 남았을 때 그때 수분 조절을 하시는 건데, 수분 조절은 꼭 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물보다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조리법과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는, 모든 식품에는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물의 양이 하루에 2리터라고 한다면 2리터 중에 1리터는 사실 자연식품에서 발생하는 그 담겨있는 수분을 우리가 섭취하시는 것이고요.
나머지 1리터를 우리가 생수라는 그 생수로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리터를 먹어야 되지만 사실상 물로 마셔야 되는 부분은 1리터고 나머지 1리터는 자연식품으로부터 얻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그래서 그 수분 조절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양학적으로도요, 생수로부터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력과 자연식품으로부터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력이 조금은 상이해요. 오히려 채소를 먹었을 때 물의 흡수율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생수를, 맹물을 막 드시기보다는 피부를 뭔가 촉촉하고 윤기나게 하고 싶다면 채소를 드시는 게 더 맞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수분 조절을 하시는 것까지 해서 스킨을 조금 더 근육에 납작하게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마운자로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대회 얘기고요. 운동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 얘기고, 마운자로를 맞으셔서 이제 피부가 처지고 막 체중이 13kg까지 막 빠지셨던 분들이 있어요. 13kg가 이제 뭐 한 3, 4개월 안에 막 쭉쭉 빠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부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피부를 어떻게 붙일 거냐? 지속적으로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이 지속적인 운동 안에는 고강도의 유산소가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항상 고강도의 유산소를 강조를 했고, 그 고강도 유산소에서 가장 훌륭하게 항상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천국의 계단입니다. 네. 천국의 계단 여러 가지 회사께 있지만 디렉스께 가장 타기가 좋고요. 디렉스께 발판이 넓어서 성인분들이 발을 꾹꾹 눌러서 타시기가 가장 용이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브랜드의 이제 스탠미를 밟아보지만 디렉스만큼 뭔가 효과적으로 잘 밟고 안정감이 있는 거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회원님들한테도 항상 권유드리는 게, 어떤 헬스장을 가셔도 디렉스 거를 타셔라. 그래야 이제 무릎 손상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그래서 디렉스를 갖다 놨고요. 제 회원님들은 다 디렉스로 타고 계십니다. 발목이 약간 불편하셨던 분도 디렉스로 지금 타고 계시고, 무릎이 불편하셨던 분도 디렉스 타고 계시고, 다 디렉스로 어떤 재활 운동의 종결점을 다 찍고 계세요. 예전에도 제가 가르쳐 드렸던 분들 중에 무릎 보호대 없이 못 사셨던 여성 회원님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으세요. 무릎 보호대 없으면 어디 못 나가고 막 걷는 거 두려워하시고 이러시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다 근육 운동해서 무릎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을 하나하나씩 다 잡아놓으면 결국에는 천국의 계단까지 타시는 걸로 이제 세션이 마무리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러닝까지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운자로 케이스 같은 경우도 붓기는 다 붓더라고요. 그래서 안 붓지 않아요. 근데 붓기 전에 그 모습이 너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지, 이게 약간 조금 보기 싫고 좀 흉측하고 조금 민망하고 좀 그럴 수 있는 거지, 붓지 않는 스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시다 보면 근육이 피부를 잡아당겨서 결국에 피부가 붓게 된다. 이 원리를 말씀드리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근육에 붙는 속도가 느릴 뿐이지 아예 붙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처진 가죽 뱃살은 어찌됐건 붙일 수 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게 그냥 뭐 비단 제가 한번 나가보고 제가 한번 해보고 뭐 누구 한번 한 걸 제가 본 게 아니라, 제가 붙여봤고 여러 번 붙여봤고, 그리고 이제 제 회원님들 붙여봤고, 그래서 대회까지 내보내봤고, 대회라는 거는 정말 핏하게 딱 붙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핏한 상황까지도 제가 만들어봤고, 마운자로 케이스도 정말 13kg 이상 빼신 분이 끝까지 운동하셔가지고 붙게 되는 과정까지도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강도 유산소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고강도 유산소가 없이 내가 탄력 있는 몸을 만든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꼭 가죽이 늘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봤을 때 몸이 되게 예쁘다, 몸이 되게 멋있다 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상태가 되시려면 고강도의 유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바쁘시다면 이런 천국의 계단을 20분에서 40분 정도 타시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타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죽을 붙일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지금 뭐 마운저로 맡고 계신 분도 제 회원님 중에도 계시지만 마운저를 맡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제 주변에도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피부 처짐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붙일 것이냐,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정말 뭐 수술이나 어떤 뭐 레이저나 이런 시술을 통해서 붙일 수도 있지만 근육으로도 충분히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건강상으로 어떤 건강상의 이윤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인 경우 스킨이 약간 이렇게 남아돌 때 조금 속상하실 수 있잖아요. 운동으로 극복하셔라. 근데 이제 출산하고 나서 특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그 백가죽 처짐이잖아요. 아이가 이만큼 들어있다가 양수 무게까지 이만큼 있다가 거의 최소 13kg가 찐다고 보면 되는데 그 13kg, 15kg가 쪘다가 다시 빠졌을 때 그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덜너덜해지는, 이게 너덜너덜해지는 이게 팽팽해야 되는데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그 바람 빠진 풍선을 붙일 때 정말 쉽지 않으시겠지만 호흡부터 잡고 천천히 진행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복부 근육이라는 거는 기초는 호흡이에요. 호흡근이 기초가 되고 그 바깥에 있는 복부의 세 가지의 레이어드된 근육들이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뭔가 핏하고 딱 떨어지는 이 S라인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남성분들은 V테이프, 여성분들은 S라인이 되시는 건데 요거에서 이제 호흡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호흡근의 호흡 근육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뭐 별거 아니다, 그냥 운동하면 쓰인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호흡을 할 때 호흡에 집중을 해서 사실은 호흡을 하는 그 과정들을 내가 온전히 느끼면서 호흡을 해보시는 경험이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시는 회원님들한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뱃살이 더 찌고 뱃살이 쪘다가 빠졌을 때도 잘 수축되지 않는 느낌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 회원님들 어떤 통증으로 인해서 뭐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아프신 분들 많이 내방해 주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시키고 늘 처음에 워밍업 단계에서 시키는 게 호흡이에요. 근데 그 호흡이라는 프로세스를 요만큼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사실 되게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통증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호흡이라는 거는 결국에 신경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통증에 민감한 신경계와 이완과 휴식의 신경계가 있는데, 이것을 긴장과 이 통증에 민감한 신경계에서 이완과 휴식으로 돌려내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흡이 정말 직접적으로 정말 이 체계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호흡이라는 기전을 운동 전에 워밍업으로 내가 가져갔을 때 그렇게 진행했던 세션의 수업과 아무런 호흡에 대한 개입 없이 그냥 진행했던 그런 수업의 세션은 저는 약간 회원님들의 가져가는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모든 동작에서 코어를 사용하지 않는 동작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면 코어는 결국에는 몸통 전체, 팔다리를 뺀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그 코어를 다 부풀리고 줄이고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복압을 넣고 빼는 것은 결국에 또 호흡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호흡이라는 기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뱃살이 찌신 분들이 뱃살을 빼고 싶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왜 뱃살이 안 빠지냐고 막 항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호흡이 엉망이에요. 호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그 물에서 나와 있는 물고기처럼 이렇게 호흡하시거든요. 결국에 여기로 호흡하시는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런 호흡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갈비뼈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뇌에서 오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갈비뼈가 굳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갈비뼈가 이렇게 위로 들려 있는. 옆에서 봤을 때 갈비뼈가 이렇게 들려 있어요. 체스트 프레스 하실 때 갈비뼈가 이렇게 들려 있으신 남자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중년의 남자분들, 40대, 50대 분들 있잖아요. 갈비뼈가 이렇게 들려 있거든요. 갈비뼈 들린 채로 하시면 큰일 나요. 갈비뼈가 이렇게 내려서 닫아놓고 어떻게든 갈비뼈가 이렇게 들린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갈비뼈 최대한 닫을 수 있게끔 자꾸 코어 운동 해주시고 최대한 닫은 상태에서 복압을 주시고 미시는 연습 조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뭔가 말이 어수선해지긴 했는데 어찌됐건 백가죽을 효과적으로 붙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전은 코어고요. 코어의 이제 핵심에 코어의 코어는 호흡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가죽을 붙이고 싶으시면 호흡 운동부터 먼저 꼭 해주셔라. 호흡이라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시거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백가죽은 달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가죽이 달라붙는 것과 뱃살이 빠지는 것과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슷한 원리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가죽이 늘어져 있다고 속상해 하실 것 없고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사실은 제일 비용을 세이브하시는, 노력을 세이브하시는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